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 씨의 결혼 시기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해요. 두 분 다 결혼 운은 좀 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김준호 씨는 한 번의 아픔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김지민 님도 그 미모에 비해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사주라는 거는 그쵸?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서 나에게 좋은 게 남들이 보기에는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데 내 눈에는 별로 차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이제 상대성인데 그게 맞아야지 이제 궁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가장 상대에게서 좋았던 점이 결혼해서는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될 수 있는 게 또 가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남으로서 타인으로서 바라보는 사람과 가정 안에 들여서 식구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김준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비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비겁들 속에 있었고, 비겁들과 같이 살아가며 비겁들 먹고 사는데 많이 기여를 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비겁들과 함께 자신의 상관성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사주였죠. 비겁들도 이 상관성에, 김준호 씨의 상관성이 기대어서 굉장히 좋은 돈독한 그 세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김준호 씨는 이제 사업을 많이 벌렸는데 재성의 향방은 상당히 좀 약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업성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재성이 너무 부실하고 대운도 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실패로 돌아갔고, 아무래도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요인에도 돈과 관련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일단은 결혼해서는 경제적인 걸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경제력을 상실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혼의 아픔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비겁이 강하다니까 쟤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탄탄해질 때 사업성도 굉장히 좋게 돌아갈 수가 있고, 부인도 그 자리에서 잘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김준호, 김지민 씨가 언제쯤 결혼할지 한번 사주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김준호 씨는 일단은 이 을사일주거든요. 을사일주는 굉장히 상관을 잘 쓰는 사주예요. 특히나 자월에 한겨울에 을목이에요. 한겨울에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반드시 화토가 필요하죠. 안 그러면 둥둥 떠다니는 풀조가리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토가 굉장히 필요한 사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조우상 화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써야 되고, 본인이 자꾸 상관을 쓰려고 하는 기질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꼭 필요한 글자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어찌 보면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데,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애드립이나 창의성,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치는 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서 가족이 아닌 남으로 엮였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참 좋아 보일 수 있는 게, 집에서는 저 사람은 밖에서는 사람 좋은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김준호 씨도 결혼 먼저 했던 그런 결혼 생활에
아주 충실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본인이 자꾸 상관성을 쓰다 보니까 어떤 관이라는 규율, 집안에서 관이라는 규율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상관을 깔고 계시면 상관이라는 거는 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식과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식을 안 낳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에게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과 좀 떨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관에 대한 느낌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먼저 부인과도 자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관 깔고 있는 분들의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비겁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죠? 군겁쟁제죠. 군겁쟁제인데 이 무토가 이 목을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위태위태 보이죠. 무토는 하나에다가 목이 세 개니까 토가 받는 극이 심하고, 더군다나 무토는 밑에 넓은 통로의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통로의 지하수를 가지고 무토가 둥둥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언제든지 붕괴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무토 땅 위에 여기 너무 넓은 지하수층이 칼칼칼 흐르다 보면 이게 확 붕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사업성이기도 하고 부인의 모습이기도 한데, 김준호 씨가 사업적으로도 가장 힘들 때 부인과도 헤어진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을목이라서 굉장히 그 생활력은 강하고요. 끈기, 한 번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글자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보통 사업이 그렇게까지 망하면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김준호 씨는 큰 실패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일단은 무토가 이 상태에서는 화를 보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 무토는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큰 극을 받고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처음에는 이 화를 보고 달려들었을 수 있어요. 그쵸? 화를 보고 이 무토가 단단해질 수 있는 화를 보고 달려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토는 자수 위에 앉아있는 무토였어요.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무토가 무자로서 한겨울에 무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을묘라는 사람들은 이 김준호 씨의 사화를 계속 생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주 구조를 가졌고, 김준호 씨는 개그맨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고, 후배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많이 따랐을 걸로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이 을묘가 필요한 사화를 김준호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런데 일단은 김준호 씨는 결혼 자체가 수월해 보이지는 않죠. 수월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끊임없이 상관 행동을 해야지만 본인이 존재할 수 있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거는 가정을 가져서 맺어진 어떤 바운더리 안에 좀 있지 못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가정생활에는 약간 치명적일 수 있는 상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주가 있어야 되는데 3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3주로서 보는 걸로는 목, 화, 토, 금이 없죠. 금이 없어요. 그럼 무관이라는 얘기죠. 무관에다가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오히려 상관성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오히려 관이 어줍지 않게 있으면 상관을 명료하게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관성이 상관을 쓰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관이기 때문에 상관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무관이라는 건 일단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정 안에서 머물러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계속해서 사활동을 하면서, 상관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죠? 무관이에요, 무관. 그죠? 그러면은 무관이니까, 무관이라는 거는 제가 생활 대상이 없는 거이기도 하죠. 그죠? 제가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재생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김준호 씨가 이전에, 지금은 개미대운인데요, 갑신대운 살았을 때 이때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이 무토, 천간에 드러나 있는 무토가 안 그래도 을목한테 극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또 간목에 극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관살이 너무 중중해 보이죠. 그죠? 관살이 너무 중중하니까 이 무토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 이 무토는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못 견디겠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갑이 달고 이 신금하고 신자합이 일어나면서 지지에 이 무토 밑에, 아까 무토 밑에 지하수가 너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붕괴되어서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죠? 부인과의 관계도 그때 끊긴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미대운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름대운, 그전에는 금대운으로 흘렀고요. 금이라는 거는 일단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금대운이 흘렀다는 거는 금생수로서 수기로 작용할 수, 수를 불리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운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을목이 수기를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화를 더 많이 쓰려고 했던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토는 버티질 못하고, 지금 이제 사오미 대운으로 가면서 인생에 이제 진짜 꽃피는 여름철이 시작되는 거죠.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을 만났어요, 대운에서. 그죠? 천간에서는 부인인 아니면은 돈의 향방이 무토가 인성을 끌어들이고 있죠. 인성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뭔가 인성을 활용한 그런 활동에서 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무게합으로 해서 화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무토가 지지 기반이 너무 취약한데 미토라는 지지 기반을 아주 확고하게, 그죠?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구간이다. 재성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업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고, 부인이 들어와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 미토라는 게 이 묘목도 같이 합이 되죠. 그죠? 이 묘목도 합이 돼요. 김준호 씨의 이 삶의 근간은 을묘잖아요. 이 을묘라는 거는 뭐 개콘을 비롯해서 그 업계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같은 개그맨, 개그우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비겁이니까. 그죠? 비겁 사이에서
예, 묘를 미토로 가지고 왔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겁을 활용한 돈이 되겠고요. 그죠? 비겁을 활용한 돈이 되겠고, 비겁을 부인으로 합을 해오니까, 아, 개그맨이나 개그우먼이었죠? 개그우먼의 집단에서 내 부인의 인자를 찾겠다라는 그런 대운이기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미대운은 갑신대운보다 훨씬 좋은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죠. 네, 이민년. 천간에서 임수가 오면은 을목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월의 을목인데 임수가 또 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부인이 막아주고 있네요. 그쵸? 부인이 임수를 막아주니까 심리적으로 부인이 이 부담스러운 임수를 막아주니까 여자에게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임목이 오니까 을목의 뿌리가 아주 강력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목이라는 거는 또 비겁이 하나가 더 늘어난 모양새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 아주 탄탄해야지만 이 목들을 견딜 수 있고, 이 목들을 견뎌야지만 사업성으로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준호 씨는 결혼 이후에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있었을 때 모르지만 떠나고 나서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김준호 씨에게는 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상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내 집안의 일보다는 바깥 일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게 가정 생활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데 한 번에 쓰라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상관을 조금 더 뭔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인이 발달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요소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조금 더 가정 안에 조금 더 안착하고 가정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무관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적인 규율 속에 자신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김지민 씨의 사주예요. 김지민 씨도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간여 지동으로 있으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되게 확고하고 나름의 고집도 있는 분이시라고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 무토 특유의 뭔가 진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또 무식상이거든요. 무식상이니까, 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금사빠가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근데 식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사빠는 좀 힘든 거죠. 특히나 나이 먹어서는 더 여성들은 이제 감정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게 되는데 김지민 씨도 무식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혼이라는 거는 둘 간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들을 좀 많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지민 씨는 일단은 천간에 갑을목이 다 투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성분이 가불목이 투관되어 있다는 거는 정편관이 이제 혼잡되어 있다는 의미고 인생에 있어서 최소 2번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간목의 시기를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간목은 좋은 역할을 절대 못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간목은 안 그래도 해월의 무토예요. 한겨울의 무토예요. 그러면 이 무토는 화토가 똑같이 필요하죠. 그죠? 똑같이 화토가 필요한 사주예요. 근데 남자가 수기만 늘려주고 있네요. 귀신이 수기만 늘려주는 꼴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남자도 또 남자 입장에서 봅시다. 남자도 본인이 이 무진이란 땅을 보고 왔어요. 본인이 뿌리 박을 땅을 보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지는 다 물속이더라. 그러면 이 간목은 이 물속에 침잠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간목은 뭘 찾아서 도망갈까요? 화토 찾아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푹 썩어서 기능을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지민 씨에게도 이 간목은 지금 지지에서 수기만 왕창 먹고 있으니까 간목의 입장에서 인성이잖아요. 간목이 물만 먹고 있는 모습이니까 김지민 씨 입장에서도 남자가 물만 먹고 있어요. 화학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상으로서 본인이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만 먹고 있는 모습이라 김지민 씨에게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남자가 다가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김지민 씨는 이 자체가 다 이제 해월에 겨울철에 태어나서 지지가 다 수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다신약에 그죠? 제다신약에 놓이게 됐죠. 제다신약은 굉장히 본인을 재성적으로 안정되게 하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재적으로 좀 많이 애걸복걸할 수도 있고 재적으로 많이 본인이 매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재적으로 매인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뭔가 조건을 따진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김지민 씨는 재성인 이 수기를 쓰기보다는 화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죠? 인성하고 비겁을 써야 되는 그런 사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인 이 을목도 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죠. 그죠? 이 을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진토, 무진을 보고 이 을목이 달려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 와보니 해 위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을목도 지금 수국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반드시 화토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화토를 봐야지 이 남자가 아니면은 김지민 씨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 화토가 와야 된다. 화토가 와야 된다. 이 남자들이 안착할 수 있고 직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근데 이 전의 대운이 임신 대운이었어요. 너무 안 좋죠. 그죠? 화토가 용신인데 임신인은 수, 금이 지금 기신으로 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안 그래도 겨울에 또 수기가 이렇게 강하게 왔고요. 그쵸? 강하게 왔고 지지에는 금이 왔어요. 그쵸? 금이 왔기 때문에 또 신, 자, 진 이렇게 지지에서 수국이 만들어졌어요. 수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토의 땅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제다 신약의 운이었어요. 38세 이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제다 신약은 엄청 바쁜데 그에 비해서 뭔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빨빨대고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해도 남들은 이만큼 벌었을 것이다 했는데 열어보니 그만큼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금수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모습도 금수인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 자리에 들어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좋은 역할을 안 하자? 좋은 역할을 안 하니까 김지민 씨도 남자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김지민 씨도 지금 신미대운이에요. 신미대운이면은 일단은 관사론잡은 해소가 됐죠. 을목을 잡았어요. 그죠? 을목을 잡아서 일단은 관이 딱 간목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상당히 약한 제다신약인데 본인의 뿌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화의 성분이 강한 미토를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운이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본인이 단단한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있는 수의 기운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적으로도 더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다신약의 답은 결국 비거분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다신약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재적으로 본인이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때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운은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근데 무토 입장에서 신금은 상관이죠. 그죠? 그러면은 상관 경관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상관 경관이에요. 뭔가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상관으로 인해서 관이 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본인이 자꾸 상관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이제 경관이 되다 보니까 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관이라는 거는 남자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남자를 밀어내고 여자가 자립하려고 하는 글자거든요. 자립하려고 하는 글자가 오면은 나는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서겠어 라는 의미가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결혼하기는 쉽지 않겠죠. 독립성, 자립심이 더 커지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이 상관이란 글자가 미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그쵸? 여기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많이 위축돼 보이는 상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임신대운에서 이제 신미대운으로 오면서는 일단은 상관을 많이 쓰는 때다. 그죠? 때다. 그래서 이제 상관 경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올해 이민년. 올해 이민년이에요. 천간의 수기가 또 투각이 됐네요. 좀 부담스러운 수기죠. 그죠? 부담스러운 수기고 지지에서는 임목. 그러니까 간목의 뿌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죠? 간목의 뿌리가 와서 임묘진 방압도 짰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 목의 힘이 좀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목은 또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수기를 어느 정도 좀 빨아줘서 이 무토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때라고 보입니다. 이미 방송에서 너무 회자가 됐기 때문에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는 사귀는 과정에서 무언의 그런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됐을 것 같고 너무 이야기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기는 참 힘든 상황이고, 그 공론화된 게 두 분에게 좋은 역할을 할지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지는 모르죠. 분명한 건 두 분 다 배우자의 덕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주이기는 해요.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별로 좋은 모습의 그 관계가 아니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공인과 마찬가지인 분들이라 이런 소문이 이런 화제를 몰고 온 이런 상황들이 이 두 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죠. 결국에는 소문이 나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좀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의 실패가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서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보다는. 그때 이제 좀 신중하기를 바라고요. 소문에 너무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막 시작된 시점에 가장 좋은 시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김준호 씨는 굉장히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무토를 보고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김지민 씨한테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주예요. 굉장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을목의 모습이 무진이라는 땅을 보고 굉장히 안착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죠? 안착하고 싶은 모습이고, 그래서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를 먼저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해요. 김준호 씨가 필요한 글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대운상 김지민 씨가 신미대운이라 아무래도 상관의 운이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게 이제 상관경관의 기운이 나오니까 좀 많이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결혼 날짜가 언제일 거다, 막 조만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분들이 특성상 공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분위기가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힘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한다면 올해는 사실은 병어월이나 정미월 병어월이나 정미월 이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이에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8월 초까지겠죠? 그러니까 8월 초까지죠. 6, 7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6, 7월. 이때 하면은 참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때를 넘어서면은 연애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좀 더 힘들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두 분에게 가을, 겨울은 많이 취약한 시점이죠. 가을, 겨울까지 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별것 아닌 걸로 트러블이 생기거나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려면 병월이나 정묘월 같이 뜨거운 화토가 발달하시는 시기에 결혼을 하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길어지다 보면은 본인의 의지들과 상관없이 상황이 뭔가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도중에 뭔가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하셨으면 일단 병어월이나 정미월에 하면 딱 좋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 이제 개미년이잖아요.
계묘년, 계묘년. 그래서 일단은 김준호 씨에게 이 무토의 땅, 정제가 이 개수를 끌어들여서 화기를 만들고요. 그쵸? 그리고 본인의 뿌리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개미대운이다 보니까 이게 묘를 이 안에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개묘년, 그 다음에 김지미 씨도 내년에 개묘년이면 천간에서 무게합되고요. 무게합되고 지지에서 묘가 왔으니까 해묘미, 그죠? 해묘미 이렇게 목삼합이 벌어져서 내년에 굉장히 관의 힘이 세지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막 불이 땡겨져서 할 것 같지만 차츰차츰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선뜻 뭔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고 내년쯤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제 생각에는 내년 여름에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김준호 씨도 더 두 번째는 더 잘할 것 같고요. 김지민 씨도 굉장히 천간의 관성을 이렇게 띄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뚝 부러진 성향으로 보이기는 해요. 뚝 부러지고 야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시기 조율이나 신중한 관계 형성에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저 좀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둘 다 화토가 용신인데 둘 다 미대운으로 막 접어든 걸로 봐서는 이제 정말 그 결혼의 시기에서도 좀 무르익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같은 용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도 매우 유사할 수 있거든요. 삶의 방향성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좀 비슷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개그맨 초년부터 서로 이제 봐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동안 지켜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보다는 많이 이해폭이 넓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낼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